안녕하세요. 수학원 28차시 등차 수열 두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배워볼 텐데요. 사실 저번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교과서에 막 그렇게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알아야 된다 라는 거는 딱 한 개 있습니다.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 꼭 지금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수열이기 때문에 자주 다루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좀 더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루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살펴보는 등차 수열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팁 두 가지와 등차 중앙이라는 새로운 개념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팁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 관해서 자주 보게 되는 문제 유형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A2라고 하는 것이 얼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8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상태에서 AN에 대해서 구해서 뭐 어떻게 해봐라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항 두 개를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 이걸 빠르게 구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풀었던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A 이 값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D로 표현하면 얼마야 이렇게 풀고 A8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7D 이렇게 표현 가능할 거니까 얼마야? 이렇게 해서 요 두 식을 연립하면서 A와 D를 구해줬던 방식이거든요. 자, 근데 계산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조금 상황을 줄여서 선생님이 A2 값과 A5 값이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A2가 얼마다? A5가 얼마다? 라고 주어진 상황인데요. 요걸 한번 문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자, 분명히 여기 사이에 A3과 A4가 있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A2에서 A3으로 넘어갈 때 등차 수열이니까 일정한 공차 D를 더했을 거고요. A3에서 A4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D를 더했을 거고 4에서 5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D를 더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주어졌던 A2에서 A5로 넘어가기까지는 3D만큼을 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A5와 A2의 항번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걸 간격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항번호의 간격만큼, 그쵸? 항번호의 간격이 3이고 그것의 공차 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AM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AN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면 이 항번호의 차이 M-N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두 항의 차이는 이 간격의 공차 배만큼의 차이를 가진다 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공차를 좀 더 빠르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차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성 스텝 2 레벨 3의 스텝 2 내용을 같이 결합을 하신다면 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랑 한번 레벨 3, 4, 5 부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팁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몇 개의 수라는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개의 숫자는 알려주지 않고 뭐 그것들의 뭐 합이 어떻다느니 뭐 아니면 그것들의 곱이 어떻다느니 뭐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가 어떻다느니 이런 문제 상황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등차 수열이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 수를 설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작은 숫자를 A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공차만큼 더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ED 이렇게 설정을 하고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설정하고 푸셔도 문제 잘 풀려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에서 세 항에 합이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볼래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세 개의 항의 합이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3a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돼요. a랑 d 두 개의 문자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세 숫자를 무조건 제일 작은 숫자를 a라고 설정하고 나머지 숫자들을 설정해야 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면 좀 더 편하게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숫자를 한번 a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숫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숫자에서 d만큼을 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항에서 d만큼을 더해야 두 번째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더해야 a가 나온다는 것은 이전 항은 a에서 d만큼을 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의 항은 a-d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a에서 다음 항이니까 d만큼을 더해서 a 플러스 d라고 설정해 주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뭐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이 세 수의 합을 구하라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세 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 그럼 분명히 3a라고 하는 d가 소거가 되면서 문자 하나만 남는 상황이 등장한단 말이죠.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세 수를 곱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보시게 되면 만약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a랑 a 플러스 d 곱해서 전개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ed까지 곱해서 전개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노가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간단하니까 내비두고 a-d, a 플러스 d를 먼저 곱해줬을 때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a만 분배해주면 되는 거니까 훨씬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 수를 합할 때는 d가 소거가 되고 다 곱해야 될 때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공차만큼의 간격 이렇게 항을 설정해 주는 게 훨씬 편안하다라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4개의 숫자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4개의 숫자면 가운데 숫자를 먼저 기준으로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죠. 가운데 숫자를 일단 a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항은 아니겠죠? 수열의 항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 이 가운데 숫자로부터 d만큼 떨어진 a 플러스 d와 a 마이너스 d를 두 개의 숫자로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두 개의 항으로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이 간격은 지금 이 d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숫자는 어떻게 설정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a 플러스 d에다가 또 2d를 더한 숫자, 즉 a 더하기 3d라고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는 a-d에서 2d만큼 빼준 a-2d라고 설정을 a-3d라고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공차가 2d가 되는 등차 수열 4개의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합하게 되면 d 전부 다 소거되면서 4a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4개의 숫자의 곱을 계산할 때도 가운데 2개 곱해서 합차 공식, 요거 합차 공식 해가지고 전개해주는 게 훨씬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더라. 5개짜리는 차라리 쉽죠? 세 번째 숫자가 가운데가 될 거니까 그 세 번째 숫자를 a라고 설정을 해주고 d만큼의 간격이 나오도록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그 다음에 a-d, a-ed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다 합했을 때 5a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a라고 설정을 해주고 그 일정한 나머지 숫자들을 일정 간격으로 퍼뜨려주는 식으로 숫자를 설정해 주시면 편리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점은 합과 곱을 구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등차 중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등차 수열의 중간항,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중에서 가운데 탕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숫자 A, B, C 이렇게 세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숫자 B라고 하는 것을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숫자 B를 양 옆의 숫자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세울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각각의 차이는 공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간격이 D고 요 간격이 D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A와 C를 B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A라고 하는 것은 B에서 D를 뺀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C라고 하는 것은 B에서 D를 더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양변을 더해주게 된다면요. 이렇게 두 식을 더해주게 된다면 좌변은 A 더하기 C가 나올 것이고 우변은 D가 소거가 되면서 이 B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등차 중앙의 가운데 값의 2배는 양쪽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이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B는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 우리 어디서 본 거예요? 그쵸? B라고 하는 것은 A와 C의 평균값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산술평균값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은 여러분들이 산술평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등차 중앙은 양쪽 숫자의 평균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관계식 기억하실 때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주 사용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레벨 1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나는 스스로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영상 여기서 스탑하시고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지금 레벨 1 풀어보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 따라오면서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레벨 1의 스텝 1입니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항이 2개가 주어질 거예요. 저번 시간에 풀었던 풀이 한번 복습해 볼 거고 오늘 알려줬던 간격을 활용하는 풀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A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항 공식 AN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N-1D다 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3은 N에다가 3을 넣어줬을 때 A 플러스 2D 이렇게 구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제7항은 A 플러스 6D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D가 11이다, A 플러스 6D가 23이다 이렇게 두 식을 설정하게 된다면 연립해서 A와 D를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아래식에서 위식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좌변은 A 소거될 거고요. 6D에서 2D를 빼주니까 4D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23에서 11을 빼주니까 1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었을 때 D값은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구한 D값을 두 식 중에 한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좀 더 개수가 작은 A3 쪽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D, 즉 2 곱하기 3이니까 6, 얘가 11이 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A 값은 5구나 라고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A 대신에 5 넣어주고요. D 대신에 3을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개했을 때 5 더하기 3n-3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3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차를 좀 더 빨리 구해내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3항과 제7항은 몇 칸 차이 나요? 그쵸? 7에서 3 빼주면 4칸 차이 나죠? 그래서 4칸 간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공차만큼의 간격 차이가 날 테니까 4D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7항에서 제3항을 뺐을 때, 큰 항에서 작은 항 뺐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항번호가 큰 항에서 항번호가 작은 항을 뺐을 때 공차만큼의 간격 차이가 난다. 공차의 몇 배, 간격 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2는 4D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게 되면서 D값은 3이다 라고 구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번 레벨 3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가셔야 돼요. A3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A 더하기 2D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게 지금 11로 주어져 있는 건데 D값 알고 있으니까 A 플러스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이게 11이다. 그래서 A 값은 5다 라고 구해주시면서 AN은 아까랑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3N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요 과정은 오른쪽 요 과정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레벨 3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요. 공차가 3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때 1차항의 개수 뭐라고 했어요? 공차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차 3을 먼저 적어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차식이니까 상수항이 뭔가 있었겠죠. 그 상수항을 K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AN은 3N 더하기 K 이렇게 빠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3을 활용해 주게 된다면 n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9 더하기 K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11이다 라고 두게 되면서 K값은 2라는 것을 빠르게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3N 플러스 2 여기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레벨 3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항을 빨리 구해낼 수 있도록 계산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보통 2점짜리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의고사에서도 두고두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계산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산 과정을 잘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첫째 항이 15,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 항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문제입니다. 뭐 이번 시간에 꿀팁이 잘 쓰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레벨 3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풀이를 보여드리면요. AN, 일반항의 공식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식은 A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A 대신에 15 넣어주고요. D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게 되면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전개를 해줬을 때 15 빼기 2n 플러스 2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번 시간에 레벨 3 내용을 활용하게 된다면 AN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첫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1차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N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K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가능할 거고요. 첫 항이라고 하는 것은 n값이 1일 때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첫째 항 15가 나와야 된다. 즉 k값은 17이 나오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의 관계식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계산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봐두세요. 자, 어쨌든 AN 값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AN이 0보다 작아지도록 설정할 부등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고요. 2n 이항시켜주면 2n이 17보다 커야 돼요. 양변을 2로 나눠줬을 때 n 값은 2분의 17 다시 말하면 8.5보다 큰 자연수가 나와야 되겠죠. n은 기본적으로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제일 첫 번째 항은 제9항이 되겠죠. n값 제일 작을 때는 9다. 그래서 제9항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A9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2는 등차 중앙을 활용하는 예시인데요. 여러분들이 등차 중앙의 관계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일단은 관계식 2번 쓰는 상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편집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저번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PPT의 내용은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x와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2와 x, 14, y, 2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3개의 항만 뽑아내더라도 그 3개의 숫자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x, 14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등차 중앙의 관계식에 의해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쪽 항의 합과 같다 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변을 계산하면 16이 나오기 때문에 x값은 8이다 라고 빠르게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8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공차를 생각해서 6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구했다면 y는 이전 항에서 6만큼을 더해주니까 20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다시 한번 3개의 항을 꺼내서 등차 중앙의 관계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계식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등차 중앙의 관계식을 써볼게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쪽의 항의 합과 같다 라는 관계식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설정해 줬고요. 14 더하기 26은 40이기 때문에 y값 20이구나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등차 중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관계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스텝 2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들 잘 적용해 보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미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레벨 4, 5 문제까지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